오랜 허물 모두 비우고 그대를 내 맘에 담으리. 언젠가 그대와 나는 비를 맞으며 이 길을 걸었지.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한없이 이 길을 걸었지. 나 이제 외로움을 알아요. 그대 나를 떠난 뒤 스쳐가는 지난 일들은 비처럼 내 마음을 적시네. 나 지울 수 없는 지난 추억을 이제와 생각해보네. 비를 맞으며 걷던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보네. 그대 떠난 뒤 언젠가 그대와 나는 비를 맞으며 이 길을 걸었지.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한없이 이 길을 걸었지. 나 이제 외로움을 알아요. 그대 나를 떠난 뒤 스쳐가는 지난 일들은 빛처럼 내 마음을 적시네. 나 지울 수 없는 지난 추억을 이제와 생각해보네. 비를 맞으며 걷던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보네. 그대 떠난 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선곡한 한국이 나가는 날인데 이번 주는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게 좀 무슨 연관인가 싶긴 하거든요. 원래는 네. 아이스라는 노래를 제가 틀고 싶었어요. 네. 이 아이의 조금 변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팝이거든요. 또 네, 그래서 네. 아 지난주에 그 팝
편향적인 제 취향에 대한 약간의 그 항의가 있었기 조금 때문에 있었죠. 네, 영문과냐 이번 이러면서. 주는 아무래도 팝은 조금 피해가는 게 낫겠다 아. 싶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가사가 딱 이거예요. 온종일 비가 온 날은 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뭐 이 아이의 하나의 변형일 수 있을 테니까 선곡을 그러네요. 해봤는데 그러네요.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미라클 님이 이 오늘의 이 아이를 딱 맞추셨어요. 맞히시고는 물이 우리의 빛과 소금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라고 또 정말 훌륭한 해석이십니다. 물개 네, 박수를. 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뭐 모두가 금요일- 모르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제가 금요일에 고르는 노래는 1번 이 아이와의 연관성, 2번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좀 뭐 어떻게 맞아요. 독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네, 좀 봐주세요. 네, 별명도 지장군인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이 아이는 누군지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오늘 나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을 잘 보세요. 학생들 몇 명이 우산을 들고 걸어오고 있죠. 갑자기 뭐야? 저렇게 어머,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어떡해. 허겁지겁 서로를 막 일으켜 세우고요. 앞서 걷던 학생들도 뒤를 돌아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로 그래요. 일부가 갑자기 저렇게 주저앉아서 가로 세로 3m, 깊이 1.5m나 되는 아주 커다란 구멍이 저렇게 생긴 겁니다. 어떡해요. 학생들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 봤죠? 많이 구멍에 빠진 다치지 학생들은 않았어야 그 되는데. 팔과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사고 장소 놀랬겠네요. 바로 옆이 신축 오피스텔 짓는 공사 현장이었대요. 아. 그래서 구청과 소방당국은 이 공사 과정에서 도로 아래에 있는 흙더미 일부가 떠내려가면서 저렇게 땅이 꺼졌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비하고는 큰 연관은 없을 거라고 공사 하는데 때문이라고 추정한 네. 거군요. 정말 순간이동 삐까뻔쩍님. 네. 아니 뭐 코코동절님께서 핸드폰만 보고 걸으니까 그러지라고 하셨는데 핸드폰 안 보고 있어도 이거는 네. 속수무책으로 그냥 우산 빠질 것 쓰고 같아요. 수다 떨면서 걸어가고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핸드폰을 보고 걷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깜짝 놀랐을 것 같네요. 놀랐을까요? 많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홍승표님, 지장군님, 군가도 선곡해 주세요. 군가 잘 모르시지 않나요? 제가 군가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지장군이어도 네 군가. 네. 이사나님, 저는 지장군님 선곡 팝이든 가요든 노래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응원 감사합니다. 물개 박수를. 네. 네. 저는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눈 밑에 그 밑에 요새 선 패치 많이들 네네네. 붙이시잖아요. 골 붙일 때도 많이 붙이고. 이게 과연 효과가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도 뭔가 붙이는 거니까 요 부분은 가려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보면서도 항상 저기만 빼고 타면 더 곤란할 것 같다. 뽀얗게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네. 그 효과에 대해서 오늘 기사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요. 일단 자외선 차단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붙이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그렇죠. 햇빛을 받는 것보단 당연히 자외선 차단가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패치를 붙인 부분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패치를 붙이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선크림들은 보면 뭐 50++ 뭐라든지 네네. 26++라든지 맞아요. 뭐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패치는 딱히 그런 수치로 입증된 것들은 또 없다고 합니다. 검증은 안 거쳤군요. 네. 하지만 뭐 선크림은 땀이 나면 씻겨 나가지만 이건 계속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자체로만 본다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조금 더 지속성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스크팩을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 뭐 미백 효과나 보습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붙이면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있다고 하고요. 네. 다만 붙이면 시원해진다, 그래서 쿨링을 해준다라는 광고도 많은데 실제로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기분만 시원해지게 하는 네. 성분이 들어있을 뿐이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접착하려면 뭐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안 쓰는 네. 게 더 낫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자, 그 지금 미라클님이 혹시 야구 선수분들께서 붙이시는 패치도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인 것일까요? 하셨는데 저 요거 알아요. 이거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고 그 까만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이 낮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기 위해서. 그러면 밤에 조명도 이게 조명 반사, 난반사를 이게 막아주나요? 아닌 것 같은 게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제 기억으로는 밤 경기에서는 잘 붙이지 안 않아요? 붙이거든요. 그리고 도움 경기에서도 붙이지 않는 걸 아마 도움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언님이 야구 선수들이 하는 건 햇빛 반사 네, 때문에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 영찬선님이 분가를 올려주셨어요. 멋있는 대장군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지장군, 멋진 지장군. 네. 진행에는 천하무적. 맞네요. 보도는 뜨겁게, 보도는 뜨겁게. 저작권 이거 등록을 하셔야겠는데요. 바로 내가. 자, 낮에 뛴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8초 후 이번 주 이화이와 함께 오겠습니다. 네. 뒤에 멋진 지장군까지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이, 네,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자, 이번 주 네. 아이템 아마 다들 눈치가 좋으셔서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 타이틀에 쓰긴 썼어요. 네, 그리고 또 네. 그 노래 제목에서도 유추도 아까 잘 해주셨고 네. 이번 주 주제는 물입니다. 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물 폭탄이 떨어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맞아요. 왕창 왔잖아요. 그렇죠.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그냥 뭐 천천히 운전해서 간다 생각하면은 뭐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예 뭐 땅 꺼짐이 방금 이 영상에서 본 거 외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땅이 꺼지거나 뭐 아니면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또 낙뢰 때문에 정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피해들이 속속 있었는데요. 네. 참 이게 한동안 뭐 역대 최악의 가뭄이다 이러면서 비가 좀 그러니까요. 왔으면 싶을 때는 안 오고 이렇게 한 번에 팍 오니까 좀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필요할 때 딱 적당량 그게 최고인데 그러니까요. 어떤 곳은 이 비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어떤 곳은 아직도 해갈이 안 된 곳도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 딱 적당량 그게 참 좋을 텐데 그렇게 그리고 안 또 해주네요. 게다가 가뭄에 또 폭우에 지금 선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또 가뭄과 폭우가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다 지금 또 마음은 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실 가뭄이 뭐 그냥 도시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이 가뭄 때문에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을 맞아서 물을 잔뜩 쓰는 각종 축제와 콘서트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래도 되냐라면서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이제 감론을박을 펼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워터밤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지난주에 이제 성황리에 예매 매진 사태를 빚었던 물축제하면 사실 가장 사실 먼저 그거죠. 떠오르는 뉴스들 흠뻑. 요새 많이 나오면서 흠뻑쇼 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한 번에 식수 300톤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 어디서는 물로 지금 신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귀한 물을 노는데 쓰는 게 맞느냐는 이제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싸이 흠뻑쇼뿐만이 아니라 뭐 워터밤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 대전 워터 페스티벌, 신촌 물총 축제 등 여름을 맞아서 시원한 축제를 하겠다면서 물을 잔뜩 쓰는 축제들이 연이어 지금 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엔데믹 후 첫 이제 부활하는 해거든요. 이게 2, 3년 동안 이 축제들이 다 이제 못 하다가 멈췄었죠. 방역 네. 문제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첫 해라서 다들 힘을 잔뜩 주고 진짜 신나게 이 축제를 준비해야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싸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매진이 됐거든요. 네. 안표도 기승을 부릴 정도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미도 재미고 뭐 축제도 좋지만 이렇게 물을 잔뜩 쓰는 게 과연 지금 상황적으로 맞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축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목을 받은 배우 이엘 씨도 네. 이 300톤의 물을 소양강 댐에 방류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SNS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또 흠뻑쇼 인천 공연을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대관해주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농민의 마음을 생각해서 공연을 취소해달라는 네. 취지의 민원글이 150여 개나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갑론을박이 있는 게 네. 그래도 축제는 또 축제인데 3년 동안 멈췄었는데 네네. 농업용 물은 따로 있고 이거를 식수를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싸이 흠뻑쇼랑 가뭄을 이렇게 곧바로 연관짓는 건 또 무리가 있지 않냐 또 이러면서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 뭐 비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삐까번쩍님께서도 네. 어차피 많이 써도 돌고 돌아서 상수도로 가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연에 쓰는 물을 안 쓴다고 그게 농가로 바로 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엔데믹 후 열리는 진짜 간만의 축제인데 오히려 그 물 걱정을 하는 소수 때문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라고 네. 이제 불편함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그 민원글이 계속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인천시설관리공단도 가뭄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할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이사나님도 이 시국에 웬 흠뻑쇼냐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꼭 농가가 아니더라도 이 상수도 환경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재작년 겨울부터 시간제급수제라고 제한급수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수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라고 이제 사실 좀 생소한 얘기인데 가뭄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더 커지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섬들은 이제 물을 끌어오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장 공사에 의하면 완도, 노화도, 보길도 이런 곳에 이제 식수를 공급하는 부황제 저수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20%만큼밖에 없으니까 항상 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2일에 주에 2회, 주에 또는 뭐 5회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마실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씻을 물은 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겐 당연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또 키리님께서도 몇 년 만에 공연으로 그동안 프리랜서로 힘들어하던 공연업계 사람들한테 공연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가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해라 마라 이럴 문제가 아니라 물 부족이라는 거를 다 같이 알고 공감을 좀 네, 하자. 그런 걸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부족이라는 현상이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물 소식은 사람들의 오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온갖 물이 다 모이는 네. 하수처리장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저는 네. 사실 뭐 하수처리장 하면 이게 물을 모아서 정수를 해서 다시 배분을 하고 뭐 흘려보내고 이런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하수 역학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역학이라는 게 우리 뭐 역학조사 이런 네네. 단어에서 많이 들어왔듯이 뭔가를 이렇게 추적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수처리장에 모인 물을 분석해서 뭐 여러 가지 갖가지 통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인구당 마약을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 하수 역학으로 했다고 해서 좀 들고 왔어요. 네. 사실 이 하수 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실태 조사는 생긴 지 4년밖에 안 된 좀 꼬꼬마 네, 조사거든요. 네. 그래서 하수에 포함된 마약의 농도를 측정해서 뭐 인구 수라든지 강우량 같은 걸 이제 역산한 후에 뭐 인구 몇 명당 마약 소비량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소비하는지까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가 뭐 호주나 유럽 같은 그러니까 마약 소비가 조금 더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청정 조금. 지역이 아닌 네. 걸로 알려져 있는 국가에서 좀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이게 4년밖에 안 돼서 아시는 분들이 많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에서 마약 많이 할까? 약간 우리는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근데 전국 27개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됐다고 어머.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뭐 양을 떠나서 놀란 부분이었고요. 조사해본 결과 이제 전부 나온 성분은 메삼페타민,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진통제. 네. 네. 그때도 살짝 얘기했는데 필로폰 성분인 네. 메삼페타민이 27개에서 모두 발견이 됐다고 하고 이 밖에도 뭐 엑스터시는 21곳, 암페타민은 17곳, 코카인은 4곳 이런 식으로 많은 마약들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평균 사용량을 봤더니 뭐 1000명당 23mg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껴만큼 1000명당 껴만큼이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소비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 어쨌든 2mg 정도 는 거라고 하고 유럽의 41%에 불과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제 매년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경찰에게 이제 조사에 쓰라고 자료를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선영 씨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소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근거로 뭔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좀 더 좀 심도 깊은 꼼꼼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이거야말로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네. 너무 황당했어요. 사진을 네. 한번 보고 네. 오실까요? 지금 이게 어항이에요. 저는 사실 무슨 이렇게 수납장 같은 게 깨진 건가 했는데 뭐 던진 이게 것처럼. 2m 40cm가 넘는 대형 어항이라고 네. 해요. 2m 40cm면은 뭐 이게 상상도 잘 안 될 정도로 네. 큰 이제 어항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완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집에 있는 이만한 어항이 깨졌다. 물이 어느 정도나 흘러나왔을까요? 저 자막에 너무 대놓고 숫자를 써놨는데 스포 자막이 있었군요. 네. 자막을 좀 늦게 넣었어야 네네.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네. 네, 800리터. 네, 800m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m 40cm 정도 된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대략 생각하면 그래도 물만 넣었을 때 한 네. 2000리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안에 100마리의 물고기가 어이구,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큰 거구나. 예, 물고기가 뭐 얼마나 사이즈인지 몰라도 100마리가 들어 있었다고 하면 엄청난 이제 큰 어항에서 800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네. 하필 이게 깨졌을 때 집주인이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쏟아져 밑으로 다. 네, 밑으로 다 이제 침수도 됐고 쏟아져 나온 이제 그 물고기들은 다 폐사를 했겠죠.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래 집들까지 이제 침수가 됐고 뭐 강화유리거든요, 저게. 네. 강화유리가 온 사방에 이제 다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수라장이었겠죠. 그러면 아랫집들이 집주인한테 공사비, 침수 그거 수리비도 청구했을 거고 저 사후 처리가 굉장히 골치 아팠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라고 해도 윗집에서 그렇게 해서 물이 떨어진다고 당연히 하면 항의하죠. 네, 네. 당연히 뭐 수리비나 이런 것들 청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침수 처리 가격이 공사비 견적만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네. 5천 뭐 어항 하나 깨졌다고 5천만 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항에 산 소비자는 당연히 이거 불량품이다. 네. 이 어항이 불량품이어서 이렇게 지금 깨진 거다 하면서 제조사에 이제 책임을 물었는데요. 네. 지영은 선배 생각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봤을 네. 때 어떤 쪽에 좀 저게 외부 충격이 전혀 없었. 여러 가지를 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자잖아요. 네. 외부 충격이 전혀 없었고 설치 자체가 아주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된 건데 그냥 혼자 깨진 거라면 제조사 책임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제조사가 이 집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뜯어 말렸는데 주인이 빡빡 우겨서 설치를 했다면 소비자 책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네. 설치를 일단 해줬으니까. 그렇죠. 해줬다면은 외부 충격이 없고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깨졌다면 제조사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어항 주인은.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소비자 측에서는 나라도 이거는 제조사에 항의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대로 잘 설치됐느냐 이런 전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역시 기자셔서 그런지 딱 전제 조건에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네. 이런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근데
이 구매자가 그러니까 구매를 한 지 9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제조사에 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네. 수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어항 설치된 이 바닥이 수평이 잘 안 맞아서 이게 유지가 될까 끼우는 거 유지가 될까 걱정이 된다라는 문자를 보냈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자를 받고 제조사에서는 나와서 이거 여기에 두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철수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권고일 뿐이지 이게 뭐 경찰도 아니고 뭐 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여기에 설치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고지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닥터 와이님이 바닥이 꺼져서 깨진 거네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바닥이 2cm 정도 꺼져 있었다고 해요. 실제 조사에서도. 그래서 5,700만 원을 소비자가 일단 제조사에 청구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을 바닥이 설명하고 꺼졌으니 유리가 이게 안 맞으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조사도 할 말이 있긴 있겠네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혹시 결과가 나오면 네, 저도 좀 전해드리도록. 자, 다음 물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물 소식은 갑자기 경제 얘기인데요. 네, 갑자기. 물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물타기가 사전적으로는 어떤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일이라고 이제 네. 해석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쌀 때 줍고 네. 줍줍을 하고 이제 비쌀 때 파는 이런 약간 안정적인 그렇죠. 평균 단가를 좀 이렇게 물타기 평균 단가를 그러니까 뭐 6만 원으로만 딱 단가를 고정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쵸, 손해를 그쵸. 줄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좀 네. 이걸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저점일 때 사서 오를 걸 기다렸다가 팔고 네. 이제 이런 거 이제 물타기라고 이제 은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균 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를 조정해서 좀 이제 손해를 줄이려는 그렇죠. 안전한 투자 성향을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데 최근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이 물타기 동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주식이 오늘 사흘 만에 반등하기는 했어요. 네,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다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최근 너무나 폭락장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6만 전자도 깨지고 5만 전자가 됐다 할 정도로 반토막 났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이제 호황이던 작년 같은 경우는 비투라는 용어가 이제 새로 나올 네. 정도로 빚져서 주식을 샀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장이 반대니까 빚이 줄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빚 규모가 21조 원 규모로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떨어졌을 때 사야겠다라고 이제 물타기 전략을 세우는 개인 투자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저가 매수용 비투를 또 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뭐 2000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 빚을 내서 이 손해를 만회하려고 물타기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수 보이죠. 있는데 네. 그래서 하락장에 이렇게 빚을 내서 사서 오를 때 팔겠다는 물타기 전략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하기엔 좀 위험하다라고 제 전문가들이 네.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보존하려면 투자금을 늘리지 않고 가급적 매매 횟수를 줄이는 거다라고 네. 조언을 했으니까 네. 혹시라도 지금 하락장이어서 나 빚내서 한번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아이였고요. 8초 후에 큐시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주 52시간제 개편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어제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개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이미 지난주에 이게 예고까지 되고 보도자료도 미리 뿌려준 상황이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노동부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지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얼마나 난감해졌겠습니까? 어제 난감하죠.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네. 출근길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 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방향과 계획을 발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게 아니라며 대통령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깊게 훑고 가는 아이템을 톡블록에서 1번과 2번 아이템으로 퀴시트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자, 다음 아이템 보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또 날씨 얘기. 네, 장마 얘긴데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도 사흘 비 오고 사흘은 폭염, 사흘 폭우, 폭염. 이번 장마가 그런 패턴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분석하는 기사가 오늘 뉴스데스크에 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폭우와 폭염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3년 연속 라니냐 현상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 이게 트리플 트리플 딥 라니냐라고 한다는데 제가 설명하면 굉장히 오히려 더 횡설수설일 것 같고요. 지구촌을 뒤엎은 이 현상을 현이나 기상 전문 기자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도대체 날씨가 왜 이렇게 고약해?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데스크 오늘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MBC 기후환경팀이 네,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네,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 아이템 보시면서 이번 여름 날씨 저래서 저렇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재명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마 결심을 거의 굳힌 듯 했었는데 네. 당내 불출마 요구가 뭐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번. 뭐라고 말을 했냐? 108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요, 최근에 그 의원 워크숍에서 아예 면전에 대고 이 의원이 나오면 지난 대선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벌어질 겁니다. 이재명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의원 출마, 또 팬덤 논란, 친명 친문 사이 갈등, 아물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허위 매물 부동산 낚시꾼 지금 3일 연속 나가고 있죠. 오늘은 이들의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부 교육 자료를 공개합니다. 세뇌, 과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도, 본방 시작할 네, 시간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네요. 네. 본방까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